지금 시장은 엇박자로 매매하게 되면은 매매가 크게 꼬이면서 계좌가 망가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양봉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했을 때 다음날 바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자리,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다음날 시가 개파락으로 이탈을 했는데요. 이탈하자마자 양봉으로 다시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까지 끌어올렸고요.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 주식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음봉이 나오고요.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미국 시장 하락 마감을 했고요.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시장 악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개파락 출발했는데 이런 전저점 자리를 지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악재 뉴스를 극복을 하고 저점을 지키고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날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급락이 떨어지고요. 지수가 고점에서 7% 가깝게 빠졌습니다. 하락폭이 큰 상태에서 다음날 바닥권 첫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 첫 양봉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는 급락이 나와버리고요. 이날도 보시면 지수가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5일선 돌파 양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단기 바닥을 찍고서 반등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날 큰 하락은 아니지만 음봉이 나오고요. 이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가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2%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드디어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날 개파락 이후에 올라갔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면 물려버리고요.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손절하면은 올라가고요. 단타를 쳐도 시장이 엇박자로 움직이니까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보유 중인 종목들, 시장이 하락하니까 물려있는 종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는 소수의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물려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매수해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할 때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는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드렸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들 종목들을 적절히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왼쪽 차트가 코스피 차트이고요. 이 오른쪽 차트가 한국석유 차트입니다. 지수와 한국석유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이 나온 날 한국석유가 급등이 나왔고요. 지수가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온 날 한국석유는 갭상승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전날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한국석유가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 또 크게 하락을 했죠. 한국석유는 갭상승 이후에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죠. 다음날 지수가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한국석유는 지수가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왔죠. 다음날 지수가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수 반등이 나오니까 한국석유는 하락을 했죠. 다음날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국석유는 급등이 나왔겠죠. 다음날 지수가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하락폭이 컸고요.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오면서 이 구간이 단기 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석유는 급락이 나온 겁니다. 다음날 지수가 갭상승 이후에 음봉 마감을 하니까 한국석유는 갭하락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죠.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죠. 이 다음날이 중요한데요. 코스피 차트가 갭상승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여태까지 움직임으로 봐서는 한국석유는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죠. 이전의 흐름과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날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제주은행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날 코스피가 큰 상승이 나왔지만 이 한국석유 차트를 보면은 지수가 빠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오늘 지수가 올라왔지만 내일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엔비디아 차트가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이 전고점 라인을 시가 갭으로 돌파 이후에 양봉이 나왔고요. 이 시가 자리가 계속 지지가 되면서 이 자리까지만 오면 계속 반등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를 시가 개파락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처음 올라오는 이 이탈된 저점 자리는 장중에라도 한 번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2% 급등 마감을 했는데 한국 석유는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날 엔비디아 차트가 중요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자리였고요. 그날 저녁에 엔비디아 차트가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세계 반도체를 주도하는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시장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 개파락 이후에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한국 석유는 장중에 11.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약한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살펴보고요. 그 변곡점에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월달에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 영상과 차원이 다른 퀄리티가 높은 강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